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스마트폰에 빠진 내 아이를 구하라. 네, 요즘에 너무 스마트폰 과의존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놀이도 하고 외출도 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서 보내는 집콕, 방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마땅히 놀아야 될 놀이가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놀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영아들이라든가 또 유아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또 혼자서 낮 동안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뭐 독박육아다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을 조금 갖기 위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틀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특히 우리 엄마가 내가 조금 더 편하라고 조금 더 편하라고 아이에게 쥐어준 그 10분짜리의 그 영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내 아이는 어느 순간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위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독까지 되어지겠죠. 우리가 뭐 마약 중독이다, 막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약물 중독이다, 뭐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그 가족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음식을 시켜놓고, 예, 가족이 모두 같이 왔는데,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고, 예,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예, 각자 그냥 고개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나와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어린 자녀는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다른 식탁에 가서 이것저것만 만져보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릴 겨를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하느냐고. 예,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말없이 스마트폰 하면서 한 숟가락 먹고 또 하면서 한 숟가락 먹고 그리고 대화 없이 음식 먹고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네, 이런 모습들 제가 볼 수 있어요. 예, 가끔 제가 시간이 나면 저희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햇볕이 좋은 날 이렇게 나가 보면 어린 자녀를 둔 그 엄마들이 유모차에 자녀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정자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에서 모여서 엄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유모차에 앉아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아이가 울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느냐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이미 어떻게 해요.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태워서 밖에 공원에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는 아이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하늘도 보여주고, 예, 나무에 새싹이 난 것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밖에까지 나가서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좀 무거워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 교육 가서 부모님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느냐. 그것도 어린 자녀에게. 그 노출이 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쁘다는 거를 알면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쁘다는 거를 알면서 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준다라는 거는, 그럼 나는 나쁜 엄마? 나는 나쁜 아빠 아닌가요? 예, 12개월 이상, 그 다음에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면, 얼마만큼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는지, 예. 그랬더니 응답자 60%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만 1세부터 최초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접하게 했다. 돌도 안 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이미 주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준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엄마, 뭐 아빠일 수도 있겠죠.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아이에게,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영유아뿐만 아니라 아동, 특히 청소년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자녀에게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벌이 스마트폰 압수입니다. 네, 아이들이 막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과의존을 넘어서 중독까지 되어진 그런 청소년기 자녀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치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갑자기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노출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 과의존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에 스마트 쉼 센터가 있습니다. 네,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과 과의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지금 성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가 있고요. 그 척도에 의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 친절하게 답변까지 옵니다. 뭐 당신은 과의존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십시오.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런 어떤 답변까지도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부모인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스마트폰에 의존이 되어 있다라면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그 영유아기 아이들의 그 척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르는지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서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하는지, 약속을 지켜서 30분 딱 보고 나서 끝내는지, 이용 중에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두는지, 시간이 되면. 그런데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지,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놀이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지, 하루에도 수시로 몇 번씩 스마트폰을 자꾸 달라고 조르지 않는지.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싸우지는 않는지. 예,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하느라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지는 않는지. 또 스마트폰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거북목이 되고 어떤 신체의 어떤 자세가 좋아지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아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놀이보다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고 엄마에게 조른다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면 과의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출이 되면 과의존 상태에서 중독까지 갈 수 있겠죠.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인 남녀 5명 중에 1명은
중독 증세까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과의존 중독 상태가 왜 일어날까요? 저는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어린 자녀 스마트폰 없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네, 부모님이 육아에, 예, 육아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편하라고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보게 한다라면 내 아이는 노출이 된 겁니다.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내 아이의 어떤 건강한 신체 발달이라든가 정서 발달이라든가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달에 필수적인 경험이 박탈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저희 세대는 TV 중독이다, 뭐 텔레비전 바보 상자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이라는 걸 안 합니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스마트멍, 예, 멍 때린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슥슥슥슥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은 강한 자극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지고 강한 자극에 아이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일상생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놀잇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루해요. 재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스마트폰을 찾게 되죠. 왜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책에는 그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그 영상처럼 총 천연색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강한 자극에만 자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엄마가 아무리 좋은 이렇게 지금 뭐 책도 있고 블럭도 있고 굉장히 많은 놀잇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꾸 스마트폰만 찾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유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자꾸 활용을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예. 부모님은 왜 자꾸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줍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대답을 했어요. 물론 저도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재밌어 하니까요. 예, 주면 아이가 재밌어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해서 줘요. 아이가 자꾸 짜증내고 또 지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주면 아이가 어떻게 울음도 딱 붙이게 되고 그래서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집안일을 하고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고 하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을 주게 되면 동영상을 틀어주게 되면 아이가 조용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게 되는 이유가 이게 양육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부모님들이 가장 뒤에 답변을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부모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이 육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주게 되고 마치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장난감 주듯이 그리고 동화책처럼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모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청 집중을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집중을 잘하나요? 스마트폰을 틀어주면 얘 20분, 30분이를 아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아이가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동안 아이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하게 되거나 또는 중독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뇌 발달에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기, 특히 영유아 시기, 다른 연령에 비해서 뇌 발달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뇌 발달의 정도가 달라져요.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해마 발달이 아주 민감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영유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또 충동을 조절해 나가는,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기에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이 박탈이 되어지기 때문에 뇌 발달에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전자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인들보다 영유아는 두개골이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고 뇌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어떤 강한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아이의 뇌 구조가 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되거나 또 중독이 되어지면 특히 어린 자녀에게 그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뇌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뇌 발달에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 발달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하고 정상적인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의 MRI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MRI 촬영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노출되고 중독이 된 사람들이 갈등 탐지라든가 조절 이런 관련된 뇌 기능 부위가 굉장히 활성이 약한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 뇌 발달에 영향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영유아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 팝콘 브레인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팝콘 브레인. 뭘까요? 팝콘? 먹는 팝콘 맞습니다. 옥수수 요만한 게 펑 터집니다. 그러면 이만하게 커지죠. 2배로, 3배로.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첨단 디지털 기기에 계속 익숙하게 되면 현실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무감각, 옥수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자극에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팝콘처럼 빵 터졌을 때 우리가 탁 튀어오르잖아요. 강한 자극이 있고 즉각적이고 강한 자극에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아이에게 굉장히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게 되니 그런 아이들이 팝콘 브레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노출이 심하게 되다 보면 책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놀잇감도 별로 재미없습니다. 중독이 되어진 아이의 영상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의 아이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뺐으니까 막 발바닥을 치고 울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아이가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딱 주니까 구름이 딱 그쳐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노출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빨리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불안 증세도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보는 순간 아이가 몰입한다고 해서 집중력이 높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에 가고 주의 집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들도 자꾸 증가한다라는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스마트폰은 뇌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방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푹 잤으면 좋겠죠. 우리 성인들도 우리 잠은 보약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수면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키면 예, 스크린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앱이 있어가지고 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또 빛이 발세할 수 있는 그런 또 웹도 있더라고요. 이 밝은 빛이 우리가 어떤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어떤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수면을 우리가 방해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과의존에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도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들도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보다가 잠이 들어요. 네. 근데 자다가 또 깹니다. 그런 어떤 이유들이 바로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불면증을 가져오게 하고 특히 이 영악이나 유아기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을 푹 못 자면 어떡할까요, 아이들이? 네, 굉장히 까칠하게 변하죠. 네. 까칠하게 아이들이 변합니다. 푹 자지 못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오래 보면 우리 아이가 예민해.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대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눈에 눈에 우리 시력도 약화할 수 있습니다. 시력 손실이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청색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예, 쥐를 대상으로 쥐의 망막세포에게 이 청색광을 이렇게 쏘았어요. 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청색광을 쥐에게 이렇게 쏘였어요. 그랬더니 망막세포의 80%가 죽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쥐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그렇죠. 시력에 문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한 세상, 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에게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발달, 우리가 인지, 행동주의, 행동의 발달, 심리적인 발달.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과의존하게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이런 인지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게 있으니까 어떻게 신체 발달 안 이루어지게 돼. 실질적으로 이 과의존이거나 중독된 아이들이 아동기에 있는 아이나 청소년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비만인 아이들이 과체중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내 아이에게 이렇게 나쁘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지금 압수를 하거나 하지 마. 금지야. 이런 것들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을 규칙을 세워서 자녀가 스마트폰에 의존에 이렇게 과의존에 빠지지 않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든가 중독에 빠져 있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세대가 거의 다 아마 노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아마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유아 세대가 빠르게 과의존 상태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사례가 지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과의존인 경우 실제로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인 경우에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아이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규칙을 지켜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닌가. 이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보호자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있었는데 그냥 엄마가 준 거야. 나는 있었는데 아빠가 틀어줬어. 조용히 하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예. 아이에게 무심코 보여주는 이 5 분짜리 10 분짜리 영상이 쌓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아이는 스마트폰 가의존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이 그대로 아이에게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폰을 육아도구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육아도구로 내가 조금 편리하자고 내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또 아이가 지루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주게 하고 혼자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 거는 방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먼저 부모님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부모님이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보면서 내 아이는 못 보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면서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는 보면서 왜 나는 못 보게 해? 예,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는 스마트폰 하잖아 지금. 근데 왜 나는 못 보게 해? 나 한 번만 봐. 한 번만 보자. 이렇게 엄마에게 따지는 아마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예, 스마트폰을 예, 아이 그리고 나에서 좀 멀리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을 한다라면 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 큰 아이는 네, 우리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아이가 볼 때는 예, 아이만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있을 때 함께 보셔야 됩니다. 예, 아이는 막 넘깁니다. 네, 이것저것 막 보게 됩니다. 거의 아이들이 유튜브에 있는 그런 어떤 영상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스마트폰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놀이입니다. 아이와 놀이 많이 하고요. 신체적 놀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와 대화 많이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인 아이, 이미 중독 상태로 접어드는 내 아이, 이대로 두시면 안 되겠죠. 영유아기는 놀이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배워나갑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아이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그 순간 아이는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예, 초등학교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 놀이는 아이들에게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거기에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발달이 되어져 갑니다. 놀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놀이보다는 함께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에서 예, 바깥에 나가기 힘들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4개월 미만은 24개월 미만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정말로 주지 마셔야 됩니다. 뇌 발달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24개월 이후에는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와 스마트폰을 주는 것보다는 함께 놀이하는, 네,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놀이 하는 게 재밌었는지.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어떤 놀이 하셨어요? 소꿉놀이 하셨어요? 엄마 아빠 놀이 하셨죠? 바깥에 나가서 몸을 이용하는 그런 놀이 안 하셨나요? 근데 내 아이하고 그런 놀이 하세요. 예, 엄마가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했는데 그런 놀이를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놀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잘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몸을 이용하는 놀이를 하세요. 예, 그것도 힘들어요.
밖에 나가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놀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놀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사는 부모들은 예,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아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모래놀이입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깥에 신나게 예, 우리가 자전거 타는 놀이 엄청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아이가 놀이할 수 있는 예, 스마트보다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예, 주어지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 준 그 스마트폰 때문에 예, 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의존이 되고 중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나부터 스마트폰을 조금 더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을 안 보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카카오톡이 왔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문자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예, 사적인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 오겠죠.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부모님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바로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폰 좀 멀리 예, 멀리 놓고 예, 1시간만 예, 아이와 한번 놀아주세요. 예, 아이하고 자전거 가지고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물론 네, 밖에 나가실 때 스마트폰 가지고 가지 마세요. 네, 30분 1시간만. 그래야 스마트폰에 빠진 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나로 인해서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우리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내 자녀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대하시잖아요. 그쵸? 네, 내 아이는 나를 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부모님들한테 스마트폰에 빠진 내 아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